모두 다 깐다 이곳 부산에서 부산일보의 한 주간 뉴스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기사를 딸딸 털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깜보쇼 진행자 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주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죠. 오늘도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부산일보의 박태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네, 국민의힘 중앙청년입 윤정섭 부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입 부위원장 윤정섭입니다. 네, 오늘은 강지백 위원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사상구 이정욱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이정욱 의원입니다. 네, 강지백 위원님을 물리치고 네, 나오셨다는 얘기가 1시간 전에 급하게 섭외 전화를 받아서 오늘 잘하시면 고정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뺏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열심히 한번 이게 해보겠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예. 내칠 수 있어요. 난 태어나서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계약도 안 하고 방송하는 거 처음 봤어요. 계약도 없어. 오늘 자리를 한번 꿰차보겠습니다. 예. 잘하면 또 영구집권도 가능하니까요. 예, 영구집권도 가능해요. 강지백 위원님이 보고 계실 텐데 다들 괜찮으시겠어요? 또 우리가 있을 땐 또 잘해줍니다. 예, 있을 땐 잘해줘요. 아니, 강지백 위원님이 오늘 사정이 좀 있으셔서 네. 못 나오셨는데요. 야, 그래도 우리 또 강 의원님이 또 책임감이 있어. 예. 이정욱 의원님은 어떠세요? 오늘 나와보니까 괜히 나왔다? 아니요,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사실 좀 방송을 하고 하면 긴장도 될 줄 알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되게 진행도 그렇고 옆에 계신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예.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말씀 많으시거든요. 네. 같이 파이터 해주셔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토론이 되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부산일보의 기사 함께 보시죠. 김남국 코인 파문 확산, 민주 또 도덕성 타격의 당혹. 요즘 코인이 진짜 떠들썩해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소유한 요 코인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기자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지금 지난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들은 매년 이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재산이 이제 15억이 있다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 김 의원이 이제 그 한국에서 발행한 김치코인이라고 부르죠. 이게 게임 회사 위메이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만든 위믹스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한 80만 개 정도를 보유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또 밝혀지면서 이제 127만 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27만 개면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당시 최고가 시세로 치면 한 80억에서 100억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100억대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이제 드러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재산 공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게 김남국 의원이 이제 어떤 경위로 이제 이거를 취득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 부분에서 이제 김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답변을 하는데 좀 모순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의혹이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 지금 또 일파만파로 지금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이 코인이 이제 코인 실명제라고 트래블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월에서 이제 2월에서 3월 사이에 그 트래블룰 시행되기 전에 이 코인을 갖다가 이제 그 전량을 인출했는데 이게 그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그 좀 대량으로 좀 수상한 거래 내역이 있으면은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걸 갖다가 FIU에다가 통보를 하고 FIU에서 이제 검찰에다가 이런 좀 의심적인 거래가 있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이제 이거를 수사를 해보려고 이게 어떻게 들어온 돈인지 어떻게 출처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작년 10월하고 11월에 이제 그 해당 계좌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이제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두 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언론 보도로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왜 기각이 된 거예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자세히 아직 법원에서는 뭐 영장을 기각하고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범죄 혐의점이 뭐 명확한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아마 그 판사 개인 성향도 좀 있을 테고 왜 기각됐는지는 아마 뭐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판단을 했겠죠.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보니까 예. 일단
그 김남국 의원은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변호사를 하셨던 분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82년생. 저보다 동생이에요. 저도 우리 이인혜 교수님보다 동생입니다. 예.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왜 이렇게 다들 동생이 많은지. 네. 방금 좀 당황스러워. 우리 이 의원도 그런 말씀할 입장은 안 되시거든요. 우리 뭐 몇 년생이세요? 네, 저는 92년생입니다. 아, 사실은 오늘 처음 뵙고 좀 동질감을 느껴서 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92년생인데 가상화폐 갖고 계시거나 뭐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확실합니까? 예.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 한 갑자기 200억 나오고 이런 거 김남국이 아닙니까? 아니라 이정우 코인 데이트를 지금 갑자기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젊은 나이에 그리고 예전에 막 반값 변호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예. 선거운동 할 때 예. 그 같이 보좌관 분들이랑 막 한 방에서 썼다 막 이런 얘기 그렇죠. 하시면서 굉장히 검소하고 서민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어요. 서민 코스프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분명히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은 코인 같은 거를 정치인들이 구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걸리거나 이걸 재산 내역으로 공개할 이유는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 코인 투자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이 11억이었고 2년 사이에 15억으로 4억 가량이 늘었었거든요.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산을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습득을 했으며 어떤 과정으로 벌어들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그 과정에서 의혹이나 비리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재산을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평소에 정말 이런 서민 코스프레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이런 이제 재산 의혹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 의혹이 터졌다는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 본인은 라면만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까르보나라를 몰라 가지고 까르보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거의 뭐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의 그런 농락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축만 해가지고 음식 예. 못 드셨을 수도 있잖아요. 까르보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그럼 재산이 11억이었는데 2011년도 기준으로 11억이었죠. 네, 근데 가상화폐를 거의 9억이 넘는 예. 금액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던 주식이었는데 네. 사실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한 곳에다가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몰빵 투자를 하진 않아요. 네.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은 그렇게 무리수를 둬 가지고 11억 재산 중에서 9억 가량을 주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코인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 한 번에 그 모든 그 디스플레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코인으로 투자했다는 것. 이거는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이거를 어떻게 돈이 이제 들어왔으며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그 코인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시원하게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자신을 믿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혹이 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재산 중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이 저는 불거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국민의힘에 지금 몸을 담고 있으신 원내 국회의원이 코인과 관련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왜요? 합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돈이 많은 그런 이미지가 있나요? 뭐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래도 기득권 그리고 보수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사실 이전에도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당당하게 이제 코인 투자해서 선거를 두세 번 정도 치를 정도의 이제 그 돈을 벌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반응 능력이 있구나 똑똑하구나 그런 정도의 이제 시선으로만 봤지 이 정도로 뭐 물론 이게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과 원외에 있다는 것은 다르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이제
그 책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잘못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그 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원외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할 의무는 이준석 대표에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김남국 의원이 투자를 했던 코인은요, 위메이드라는 게임 업체에서 만들어낸 사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위믹스라는 코인이에요. 근데 그 위믹스라는 코인이 어떤 과정에서 한때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었고 그 와중에서 돈을 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거든요. 그걸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한다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 측을 공격을 할 때 가장 많이 표현을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터졌더라도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을까? 이슈가 돼야 합니다. 정치인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본인의 임기 동안 그 권력을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본인이 권력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재산 공개 과정이나 재산 내역에 관한 또 그 재산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조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앞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중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했던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그 지금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에서 발행한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이 기존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해당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을 했을 때도 법원에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2번이나 기각이 되었던 데는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이나 화폐, 가상화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예. 그런 회사, 예. 물론 폐지가 될 뻔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보통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게 하다가 사실 망한 사람들도 많죠. 특히나 2030 지금 나이에 있는 우리 젊은 층들이 무리하게 코인에 투자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강남에서 그런 살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거든요. 코인 작전 세력들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원한을 품고 뭐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사건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코인에 대놓고 투자를 할 만큼 배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김남국 의원이 워낙 이제 똑똑하시기 때문에 예. 딱 보고 관망을 하신 거죠. 네. 향후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의혹을 푸는 게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의무예요. 그거를 얘기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거는 절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벌 수 있어요. 돈 버는 게 뭐가 어때서요. 코인은 또 재산 공개 내역의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그 변명을 하면서 벌어지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 이런 방구도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핀트를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국민의힘에서 터지든 어디서 터지든 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일 제가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김남국 의원께서 속 시원하게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얼마를 정확하게 벌어들였으며 어떻게 했으며 이 과정들을 국민들의 의혹이 없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위믹스에 이렇게 9억 원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정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은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그 조선일보가 이제 최초로 이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의혹으로 좀 응수를 하자면, 과연 그 기존부터 이제 코인은 당연히 이제 김남국 의원이 보유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게 왜 이 시점이 되어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전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서 좀 이제 앞으로 2024년도 총선도 있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임기가 지금 딱 1년 정도 지났는데 지지율이 거의 30%채 이제 못 미치는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슈를, 저희가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검찰에서 흘린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의혹이에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사안이거든요. 의혹을 그렇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고요.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더킹 같은 영화를 빗대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음모론에 지나지 않아요. 정치권에서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입니다. 의혹이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혹을 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깔끔하게 자기에 대한 해명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이슈를 덮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죠 지금. 의혹이 제기된 지 예.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같이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본인 스스로도 첫 이슈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되면 또 다른 이슈가 터져 있고 이러니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도 해명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예. 대로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 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없던 이런 의혹이 터져가지고 예. 해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날 되니까 또 다른 의혹이 또 이렇게 생겨나가 이게 가지를 쳐가지고 예. 점점 더 부풀려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가장 피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저는 본인의 그 의혹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해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해명을 제대로 못하면은 저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 의원님의 말씀에 뭐 동의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초기 대응이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와서야 이런 논란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거든요. 과연 지금 며칠이 흘렀는데 지금 진전된 것이 있을까?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뭐 다양한 의혹들이 있는데 가장 좀 이거는 정말 좀 김남국 의원이 직접 풀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의혹들 있으면 대표적인 의혹 몇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의혹이 이렇게 그 초기에 진화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게 일차적인 원인은 우리 김남국 의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위믹스 코인을 어떤 돈을 가지고 언제 취득을 했고 그거를 언제 매도했는지 이 내용만 공개하면은 사실 모든 핵심 부분적인 부분들은 다 이제 해명이 되는 건데 그 핵심 부분을 계속 빼놓고 격가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해명 밝히겠다라고 이제 소상하게 밝히겠다 하고 그 전에 이제 기자들이 추가 그 취재에 들어가가지고 질의를 하고 하면은 이미 충분히 다 해명이 됐다, 완벽한 자료다, 믿어달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들이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1차적으로 초기에 이거를 진화를 못하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이제 추가 취재들이나 추가 이제 제보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가지들이 이제 붙어가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핵심 부분이 이제 뭔가 그 코인 발행사인 이제 위메이드 게임 업체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가? 김남국 하는 의원 간의 의혹들이. 모종의 거래.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은 아까 이렇게 그 주식하고 이제 코인하고의 차이점을 갖다가 물어보셨는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은 그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이제 미래 성장성이 어느냐에 따라서 적정 가치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군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되게 수급에 따라서 클 수가 있는데 사실 가상화폐라는 건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가상화폐들이 다양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급에 따라서 많이 사면은 오르고 안 사면은 떨어지고 하는 정도지 이게 화폐로서의 교환 기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과연 만약에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을 때 이게 200원이 될지 2만 원이 될지 사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전 재산을 갖다가 만약에 위믹스에서 몰빵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제 입장이라면은 두 가지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 코인은 무조건 뛸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돈은 잃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여유가 있거나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자기가 번 전세금까지 뺀 돈을 갖다가 그 몰빵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죠.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소득세 예. 부과하는 법안이 그렇죠. 공식화됐었는데요. 이걸 유예하는 법안 본인도 발의할 발의를 때.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그런 것 대해서 때문에 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의혹을 더해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노웅래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하고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구의회에서도 이제 기초의회에서도 이제 조례를 발의를 할 때 같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이제 그 서명이 필요합니다.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 좋은 시각에서 보자면 충분히 이게 또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지만 좀 다만 아쉬운 부분이 김남국 의원이 당시에 이제 공동 발의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이 이제 동료 의원이 이렇게 법안 발의를 부탁하니까. 대표하는데 네. 이거를 사실 거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코인 과세 유예는 뭐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 코인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뭐 다 이야기하니까 아니 농담이고 그 김남국 의원은 지금 두 가지의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기가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이제 김남국 의원이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혐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제 벌어질 일들이 저는 김남국 의원의 하나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그동안 그 서민 코스프레를 무지하게 많이 해왔던 사람인데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청년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뭐 당원들이나 지지해 준 그 팬들에게 조금 그동안 해왔던 서민 코스프레가 가식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 딜레마일 거고 이게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자기 정치 생명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좀 딜레마가 본인한테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뭐 조홍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잡코인에 10억을 도대체 뭘 보고 넣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는데 어때요? 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2024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의 의혹들을 봤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번 총선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뭐 어떻게 보면 내부 총질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당선이 되어야 앞으로의 정치 생명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적인 그런 뭐 쟁점 그 논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제 의원들 개개인이 이제 다음번 총선에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으로 내부 총질이다. 좀 쇼맨십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의혹이 터졌다면 물론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도 있었겠지만 지금만큼의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쓴소리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우리 이 의원님 처음 나오셨는데 그 강지백 의원님은 사실 되게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일단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 의원님이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거든요. 오늘 윤 부위원장님 몸살이라고 되게 아프시다고 네, 진짜 이랬는데 아팠거든요. 이 의원님 덕분에 살아나신 것 같아서 보기는 참 좋네요. 제가 열흘만 방송하면 한 2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네, 아니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해가지고 아마 보시는 우리 독자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부산일보의 댓글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 좀 많네요. 아이고. nem국이 부자네, 부럽다. 이게 제일 눈에 띄네요, 저는. 60억 이렇게 벌어들이면은. 근데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코인에 투자하는 게 나쁘면 국가에서 코인에 투자한 애들 왜 구제해 주었지? 잣대가 다른 건 나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코인에 투자한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에서 의혹들이 벌어지는 게 나쁜 건데 자꾸 주안점을 코인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 의원도 그렇고 이 코인에 나서는 안 돼요.
코인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만한 의혹들, 그리고 FIU에서 지금 의혹을 가지고 이게 검찰로 넘어간 부분, 이걸 주안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꾸 이상한 데다가 주안점을 둬서는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뭐 코인이든 뭐든 간에 이제 불로소득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인식들이 이러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좀 궁금하긴 하네요. 또 코인 60억에 네. 신고된 자산 15억인데 거지 코스프레하고 후원금 받은 거야?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게 법 외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제 쌓았던 이미지에 대해서 좀 배신감을 느낀 부분이죠. 상식적으로 코인 투자자면 24시간 동안 코인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눈이 들어오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부위원장님과 뭐 위원님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신고할 때 예. 왜 재산 신고할 때 저희가 왜 가상화폐에 관한 신고는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안 하게 돼 있죠. 국회의원 분들은. 근데 보니까 내 개인 재산은 10억이야.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코인으로 100억이 있어. 네. 근데 사람들은 그냥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가상화폐도 실제 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사실은 이 코인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세대들의 가장 큰 이제 그 고민거리가 내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아서는 생활을 할 수 이게 내가 그리던 이제 집을 살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인이 한창 이제 이슈가 되었었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 때 그 박상기 장관이 코인과 관련해서 뭔가 제도적인 그 개편을 좀 마련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청년들이 유일하게 이렇게 뭔가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인데 이거를 걷어차는 것이냐라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은 그런 포지션을 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그 약간 입장이 갑자기 이렇게 딱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코인을 이제는 좀 국가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하나의 조금 주식과 같은 그런 제도적인 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또 시원하게 뭔가 내뱉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김남국 의원의 앞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미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더라도 이미 정치적인 생명에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시원하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밝혀줘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뭔가 의혹이 터지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항상 그 뜨거운 감자로서 이게 항상 이슈가 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또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더라도 큰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그 항상 이슈만을 바라는데 이제 이게 이슈가 해소가 되고 나면 그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도 사실 이제 이게 자꾸 총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이제 2024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이제 김남국 의원의 옆에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제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이제 코인 이 의혹으로 벌어진 일이니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이게 해결이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유달리 제가 말이 없이 자꾸 바라보게 되는데 저보다 더 말이 없는 박태우 기자님 너무 조용히 그냥 관람객 모드입니다. 네 거의 뭐 야구 보듯이 그냥 재밌어요. 구경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김남국 의원님의 앞날?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사실들이 이렇게 또 뭐 나오고 의혹들이 나오고 가겠지만은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세 갈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치명타인 거고 국힘으로서는 제발 저랬으면 하는 시나리오는 이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이제 인출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제 작년 1월인데 그때가 약간 좀 대선 국면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 기획을 해가지고 대선 때 NFT 방식으로 뭐 그 이재명 대선 펀드를 갖다 이렇게 뭐 기획하고 했던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상화폐 그 생태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그 가상화폐들이 뭐 호재로 뛰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대선 자금까지 이제 그 돈이 뭔가 이렇게 대선 자금으로 용처로 쓰였다라고 한다면은 민주당 아주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 이제 검찰 수사를 앞으로 뭐 할 것 같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그 위믹스 발행 업체하고 모종의 어떤 거래가 있어가지고 이걸 자기가 뭐 입법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뭐 아주 저가에 취득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무상을 받았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뇌물이 돼가지고 이제 처벌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김남국 의원은 뭐 정치 생명이 아마 끝일 테고요. 이제 최선의 김남국 의원으로 최선의 시나리오는 뭐 이제 거래는 있었지만은 아주 정상적인 거래였고 뭐 전혀 이제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다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된다면은 사법 처리는 안 받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본인이 쌓아왔던 그런 그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갖다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그 서민 코스프레 좀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그 공개된 재산만 하더라도 절대 서민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서민. 서민을 위한다는 그런 접근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과도하게 부러진 안경을 쓰고 다닌다거나 떨어진 신발 이건 그냥 연출된 상황이거든요. 진짜 나는 이렇게 가난하다. 너희와 같은 편이다. 이런 것들을 뭔가 좀 검소하다는 동질감시키려는. 거겠죠. 가난하다기보다. 네, 그런 것들 아니 검소한 사람들도 부러진 안경을 안 쓰고 다닙니다. 검소한 사람들도 까르보나라는 알아요. 여기 우리 스태프분들 대학생분들 많으시죠? 까르보나라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까르보나라가 뭔가요? 오늘은 한 주간 뜨거웠던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끝으로요, 세 분의 소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이 의원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오기 전에는 갑자기 이제 굉장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수세에 몰리는 그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전에 유튜브 토론 촬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대한 잘하셨어. 부담감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되게 옆에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사회 보시는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기자님도 그렇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 이렇게 조성해 주셔서 오늘 어땠나요? 저 좀 잘한 것 같나요? 아유 잘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혹시 강 의원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죠? 예, 제가 항상 개파가 다른가? 예, 자기 필요할 때만 이렇게 꼭 연락이 와가지고 네. 예, 꼭 이런 거 하고 나면 이제 술도 한 잔 사주고 밥도 한 끼 사줘야 되는데 네. 아마 술도 밥도 항상 제가 사는 입장이라 가지고 이제 계좌 입금은 우리 이 의원님 쪽으로. 예. 아니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너무 팽팽하게 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찌나 안쓰럽던지 저도 모르게 자꾸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혹시나 뭐 강지백 의원이 불참을 할 때 좀 사전에 저도 좀 준비를 해서 와서 준비하라고 한번 더 말씀하신 게 그 정도였어요. 저 잘하셨어요 정말 너무 잘하셨고 다음번에 또 우리 강 의원님 다 같이 다대다 토론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두 분이서 같이 뭐 이렇게 교대해가면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네, 우리 윤정섭 부위원장님 어떠셨어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한 오늘. 재밌었어요. 우리 강 의원님과는 또 다르게 색다른 또 매력이 있으시네요. 예. 한번 같이 소주도 한잔 해요. 예. 나쁜 사람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예. 네, 우리 박태호 기자님. 예, 저 92년생이라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부럽습니다.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제대로 된 MZ세대.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그 저 이종우 의원 되게 그 파이팅 넘치게 해가지고 오늘 되게 좀 화끈한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의미 있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좀 얻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2차 전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 근양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